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적이라고 불리는 선거 결과를 보여줬던 화제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자, 야당의 불모지라는 곳에서 당선된 전현희 더민주 강남을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당선이 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저희 팟짱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예, 처음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남을에 당선된 전현희 당선인입니다.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때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기쁘기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려운 강남 지역에 모처럼 24년 만에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다음번에 야당의 정권 교체에 디딤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저희가 동네 한 바퀴 팟짱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서 뵀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셨는데 오늘은 태극기를 달고 나오셨어요. 네, 뭐 무슨 사연이 있나요? 제가 예. 그 선거 기간 내내 해바라기를 맞아요. 달았는데요. 강남 바라기라는 네, 뜻이었죠. 예. 강남을 바라보는 강남 바라기라는 뜻으로 달았는데요. 아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네. 물론 이제 강남도 계속 바라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음, 좀 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제 그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직접 이렇게 그 공방에서 아. 태극기로 태극기를 예, 구워서 도자기군요. 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바라기야라는 그런 뜻으로 네. 달아주셔서 또 이렇게 좀 달고 어.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달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당선자 대회에서도 달고 오셨죠. 네, 네.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현희 의원이 되겠다 이런 다짐이신데요. 참 저희가 지역에서 같이 우리 당시 후보님하고 돌 때 이 지역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네.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걸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길까? 이런 의문점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몇 표 차였죠? 차이가? 한 6,600, 700 요 그러니까요. 정도 네, 큰 표 차이로 이기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주민분들의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네, 우리 전에 기자님이 동네 한 바퀴 네. 프로그램 한다고 그때 우리 지역구에 찾아오셨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음, 밖에 나가도 인사드려도 사람들이 좀 별로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네. 사실 이제 그때는 좀 친하게 잘 지내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뵙고 기자님께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음, 내심 좀 이런 쌀쌀한 분위기가 우리 기자님께 전달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불안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좀 분위기 자체는 음, 좀 이렇게 저에게 크게 이 유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어.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요. 이런 언제 지역에 시작을 하셨죠? 그 지역을?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지역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정치 활동은 그동안 하지 못했고요. 음,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작년 10월인가 11월 경 이 네. 정도에 총선 출마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여기가 여당 텃밭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 야당 인사가 뭐 행사에 이렇게 나타나면 네. 사람들이 외면하고 여기 왜 왔지? 그래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썰렁하고 아하. 또 어떤 때는 행사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소개 안 시켜주는 건 기본이고요. 네. 네, 악수하다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라고 해서 행사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웬일입니까, 서러움을 많이 이게? 겪었어요. 그래도 18대 국회의원이시고 네.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아니 쫓아낸다 이거는 아유 정말 어떻게
수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좀 당하신 거잖아요. 네, 뭐 수모는 당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많이 서러웠죠. 그래서 악수하는데 쫓겨나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 게 뭐 거의 번번이 행사마다 아. 그런 걸 많이 겪어서 예. 참 서러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지역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약간 좀 냉랭한 분위기. 네, 처음보다는 좀 달라졌겠지만 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나요?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믿거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행사 다니고 사람들 만났을 때에 저한테 대해서 배타시하거나 좀 썰렁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대로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안 더 되겠다. 이상 안 네.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성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도 움직이는데 정성을 들이면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좀 야당 인사라고 이렇게 터부시하던 이런 분들이 네. 이제 한 번 찾아뵙고 두 번 찾아뵙고 또 세 번 찾아뵙고 네 번 찾아뵙고 한 10번쯤 찾아뵙고 인사드리니까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마음을 점점 열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쫓겨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점점 이제 저를 그냥 이웃으로 인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그 강남구청에서 네. 그 김장 당극이 이제 겨울철 김장 당극 네, 많이 행사를 하죠.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데 저는 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네. 5시간 정도를 꼬박 김장을 같이 담갔어요. 그래요? 티 내지 않고 그냥 예. 아줌마들이랑 섞여가지고요. 어. 근데 그걸 지켜보신 이 우리 지역의 아주머니들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진정성 다르구나.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이제 뭐 김장 당극이 행사에도 다 참석해서 그냥 잠깐 들른 게 아니라 함께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맞아요. 어울리는 예.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얻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와서 인사말하고 사진 찍고 가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김장을 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네. 지역 밀착형 그런 선거 운동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주위에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네. 제가 항상 무릎 꿇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을 만날 때 아직 네. 감기가 좀 덜나가지고 감기 걸리셨군요. 네. 예,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 저는 눈높이를 많이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네.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인사를 드릴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무릎을 그러니까 길바닥에 무릎을 그래요? 꿇고 예. 이렇게 이제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저의 좀 진정성을 느꼈다. 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마웠습니다. 네, 눈높이 선거 유세 인사법 이것도 다음에 총선에 도전하는 분들이 알아두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선거구도 네. 그 선거구 자체가 새롭게 획정이 되면서 좀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네.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강남을 선거구가 네. 기존에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강남병이 분구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강남을에 속하던 대치동이 강남갑에 도곡 삼성이 합쳐져서 강남병으로 분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치동 지역이 이제 좀 중산층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라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저한테 좀 유리해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요. 또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이제 제 지지자가 사실 굉장히 내부 아, 여론조사로는 그래요?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치동이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대치동 하면은 지역이고, 그냥 새누리당을 많이 찍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의사 변호사들이 좀 전문직들이 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네.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좀 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사실 대치동에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대치동을 뺀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를 하니까 오히려 대치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섭섭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대치동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뭐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 이거는 전현희 당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그리고 그 강남을 선거구에서 네. 득표율이 음. 골고루 아,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자체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바람이 이번에 유권자들의 그런 선택이 사실상 큰 힘이 되었던 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심판론 그 바람이 강남에까지 불었다는 건데요. 네, 원래 강남 하면 여당의 텃밭, 그 어떤 정책을 해도 뭐 어떤 잡음이 있어도 새누리당은 투표 때는 찍어준다. 네, 이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네, 그래서 강남을 지역에서 당선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강남 사람들조차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만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그 강남을이 기존에 이제 막대만 맞고자도 여당이 당선되는 네,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당을 선호하고 네, 나는 무조건 1번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음, 심지어는 우리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야당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제가 사실 뭐 20대라든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는 편안하게 명함을 주면서 이번에는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꼭 투표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히려 이런 청년들이 저는 1번인데요. 그러면서 명함을 안 받는 네. 그런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예, 여기가 강남이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 뭐 청년이건 젊은 세대건 네. 또 어르신 세대건 할 것 없이 네, 정치적으로 여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그런 정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근데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좀 너무 공천이라든지 네. 경제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었던 게 선거 막판에 있어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정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저한테 이제 마음을 좀 주신 거고요. 이게 저는 계속 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기기보다는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지만 그게 야당에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실망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얻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크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당선 확정이 몇 시에 됐죠? 실제로는 언론에서 나오기는 당선 확정이 새벽 1시, 1시 반 이 네. 정도 됐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개표 상황이 언론에서 보도가 거의 10시, 11시 넘어서부터 강남이 개표가 보도가 돼서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개표장에서 개표에 관련된 속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알고 이전에 계셨겠네요. 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 세레모니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좀 기분이 좀 기쁘다기보다는 약간 좀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말이 참 많았고요. 그게 이제 그게 막 떠오르는군요, 네, 머릿속에. 무게감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이런 이제 책임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24년 만에 강남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야당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너무나 나한테 크고 어깨가 무겁구나. 그래서 웃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많은 약속들 지킬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제가 뱉은 말은 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런 이제 이른바 공약이라는 그런 약속을 처음으로 대표적인 했는데요. 공약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세곡동에 네. 교통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하철역 유치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이루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단지 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재정적인 이런 문제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지방 같은데요. 정부랑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방 정부, 뭐 강남구, 네. 서울시 또 국토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요. 이제 우리 지역구가 교육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많은 약속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우리 보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네. 그런 취지의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너무 잘 못해서 더민주 뽑아줬는데 더민주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네.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많은 당선인분들이 노력을 하실 텐데 네, 특히 강남에서 교두보가 마련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전현희 당선인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당선 인사 이제 들으실 텐데요. 뭐라고도 좀 하시던가요,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네. 이 당선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선되어 주셔서 저의 한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계속 여태까지 투표를 했는데 한 번도 내 표가 이 유효표가 된 적이 없는데 사표가 안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선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제가 당선이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야권이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다 사표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네. 더민주가 당선됐으니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고마울만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당선인도 고맙고 네. 서로 고마워하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8대 국회 이후에 19대 때도 원래는 강남 지역에 명함을 내밀었었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네. 지역구에 도전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쓰임새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는 목적보다도 제가 출마를 해서 어떤 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또 지역주의와 계급주의의 상징인 그런 곳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 좀 사명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강남을에 출마를 했었고요. 근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불행히도 당내 경선에서 그때 당시에 정동영 의원님과 예. 경선에서 맞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이웃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네. 해주셨는데요. 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희 정치적인 원칙과 또 저희 신념 그리고 또 강남 주민들에 대한 저희 약속 이런 것을 다른 지역의 전력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구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는 4년을 기다렸죠. 그럼 강남 바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랬습니다. 4년 전 그때부터 도전을 준비하셨고 네, 이번에 이루셨는데요. 자, 유세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강남 지역에 유세를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현희 우리 후보도 왔을 줄 알고 막 찾아봤는데 네, 안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동네 한 바퀴에 출연했던 전현희 후보의 얘기를 좀 네. 듣고 싶어서 네. 마이크를 들고 막 찾아대는데 안 보였어요. 네. 왜 안 오신 겁니까? 그때 예. 강남역에 이제 그 강남갑 김성건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네. 문재인 대표님이 강남역 유세에 오셨는데요. 다 모였잖아요. 제가- 서초 지역 네, 후보도 그렇고요. 그 이제 일정을 네. 그 전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우리 세곡동 지역에 주민들 한 200여 분이 네. 저와 김종훈 후보를 초청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그 방송, 이렇게 인터넷 이제 방송? 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토론회가 후보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먼저 잡혀 있던 건가요? 일정은 뭐 한 달 전부터 아. 잡혀있던 일정이죠. 그래서 예. 같은 시간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 여기에 제가 불참하면은 도저히 그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요청을 해서 혹시 문재인 대표님의 유세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주실 수 없으신지 부탁을 드렸더니 네. 일정이 조정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급박하게 막 네, 돌아가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난감해서 거기는 꼭 또 문재인 대표님 오시는 곳에 강남에 오시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세곡동의 주민 간담회 일정이 겹쳐 그랬군요. 후보 초청 토론회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그래서 난감했는데 예, 부득이하게 그때 그래서 네.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안 오신 건가라는 네, 생각도 그런 건 들기도 전혀 하고. 아니죠. 당연히 예. 저는 가고 싶었고 또 우리 지역에 오시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럼요. 네, 그런 일정이 있었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풀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봤던 게 정운찬 네. 전 총리가 유세를 네. 왔었습니다. 그럼 어떤 인연에서 유세에 나온 정운찬 건가요? 총리님은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학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동방성장연구소를 하고 계신데요. 네. 동방성장연구소에서도 제가 이제 같이 포럼에 참석하고 강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분이시고요. 정운찬 총장님도 전 총리님도 저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애정을 가지고 아하. 기대를 하시는 네.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선거 유세에 좀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네. 총리님께서 흔쾌히 응하셔서 오셔서 많은 덕담해 주시고 좀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강남이라는 뭐 특수한 그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은 좀 도움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사실상 예. 그 거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른 셈인데요. 정운찬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유세 현장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네. 그 순간순간 힘들었고 네, 고생스럽고 이런 거 생각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18대 국회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19대 때는 원외에 계셨고 다시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원외에 계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 가면 이런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네,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네. 많은 생각, 많은 계획을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이켜 보면 18대 국회 때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책적으로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도 많이 네. 받았습니다만,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네, 하셨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미숙했다,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나름 정치적인 그런 이제 내공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시 이제 20대에 간다면은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법안 또 공부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또 부족했던 이런 정치력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정치적인 힘을 길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18대 때 제가 말씀 나눠본 전현희 당선인과 지금의 당선인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당선자 대회가 있었죠. 네,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제가 생중계를 했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지켜봤는데요. 분위기 좋고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그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네, 당선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단합 네, 그리고 겸손하자 네. 그리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뤘었는데요. 그 당선자 대회에서 어떤 걸 좀 다짐을 하셨는지 같이 의원들끼리 또 식사도 네. 하시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당선돼서 돌아오신 분들은 정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네. 또 소중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어제 당선인 대회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단합해야 한다, 외부에 이런 너무 정체되지 않은 얘기가 나가서는 안 된다, 네.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그런 초심만 지켜진다면은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당선에 대해서 축하 많이 받으셨죠?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그 이제 당선 소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또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면서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당선인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도 꼭 제가 했던 말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이번에 같이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지켜서 열심히 국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특강 내용이 네. 또 뭐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모두가 친기업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여당의 프레임이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좀 불거져서 이 야권 지지자분들은 이러다가 대기업 위주, 기업 위주의 정책만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책보다 뭔가 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더불어 성장한다고 했는데 친기업인? 뭐 이러면서 좀 의문 표시를 좀 하셨었어요. 네. 그런 걱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과 덜 가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제 정치적 소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가 정책이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 아마 경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앞으로는 경제와 성장도 챙기겠다 네. 이런 이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분을
연사로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뭐 우리 어제 강연이 이제 어떤 이유로 선택이 됐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 당의 가장 기본으로 지켜오는 그런 정강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 우리 또 이제는 경제와 성장도 함께하는 그런 정책 야당, 대한 야당이 아.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상징적으로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네. 그러면 경제 민주화 그리고 서민과 우리 중소 상인들을 위한 그런 네. 정책들은 계속해서 네. 추진해 나가고 네. 그렇게 민심을 얻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그게 확고하신 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20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저는 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또 3, 40대 이제 접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3, 40대 우리 청년층 20대까지 포함해서 청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좀 잘 풀어야 이분들의 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어려우면은 계속해서 부모님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부모들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좀 대안이랄까요? 이런 네. 거 좀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제 가끔씩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네. 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가능성의 그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계층 같습니다. 이동 사다리가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스펙을 쌓고 열심히 개인이 노력을 해도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해라 이렇게 이런 세대가 얘기를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헬조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 세대로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이랬을 때에 지역 공약 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의 아이콘이고 마음 먹은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들의 투표율이 더 많이 올라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대를 사회를, 많이 하신 예, 거죠. 네. 바꿔야 된다. 네. 기대에 부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결과가 결정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5월 말에 개원을 해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민심이 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네라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고 지금 총선 결과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맡겨봤는데 뭔가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다. 그럼 다시 또 민심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민심의 무서움, 두려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역대 제가 이제 뭐 길지 않은 정치 경력을 돌이켜 보면요. 네. 총선에서 이기면 그 다음 선거는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긴 선거 다음에는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이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고 네. 또 우리가 잘나서 찍어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겨줘서 또 패배를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또 기대를 걸고
표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당이 지금 자만해서 이 국민들의 뜻을 읽지 못하고 또 분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면 저는 다음 대선 때 야당에게 또 국민들이 마음을 떠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 야당에게 상대적으로 이런 네. 반사적인 이익이 온 측면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오롯이 야당에게 기대로 오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야당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도 그렇고 우리 당 당선인들도 잊지 않고 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네, 그 정권 교체 문제 야권 지지자분들은 많이 바라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드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실하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어제 그 당선인 쪽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뭐 손학규 전 대표와 어떤 모임에 참석한 건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닌데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런 정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 네. 문자가 왔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4.19 참배 때 이제 네. 제가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언론에서 참석했다라는 네. 그런 오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는 오보라서 그 부분 이제 지정을 저희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요청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개파 정치를 우리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되는 구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파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강남에 출마를 한 것이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네, 하고 말씀하셨죠.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우리 정치권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구태고요. 그리고 또 이념 갈등 이런 것도 저는 좀 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개파 선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파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과 네. 그게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이런 걸 통해서 건설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정책 관련 개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특정 어떤 개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당에서도 지금은 지양해야 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손학규 뭐 계보도 아니고요. 네. 또 뭐 문재인 계보도 아니고 네. 또 우리 당의 뭐 다른 뭐 음. 이른바 대선 후보들의 그런 계보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지만은 손학규 전 고문님, 우리 문재인 또 네. 전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또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대표님, 또 그 외에 우리 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논의되는 이런 분들이 네. 다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공정한 룰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그 중에 선출을 해서 네. 다음에 대권에 도전을 하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우리 훌륭하신 이런 모든 대선 주자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 우리 당과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자신들의 능력과 있는 힘껏 대한민국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데에 제가 역할이 있다면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개파가 나눠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 네, 비전, 네, 어떤 목표에 대해서 경쟁하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모임이 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거고 네, 어떤 뭐 개파로 나눠서 그리고 언론이 얘기하듯이 네, 뭐 개파에 따라 비판하고 서로
뭐 다른 소리 하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크게 쓰고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국민이 개파고요. 예, 국민이 개파다. 네, 네.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음.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또 네. 비전과 관련해서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네. 이런 형식의 개파는 필요한 거지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인을 따르는 그런 개파로 네. 그것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음. 분열하고 이러는 모습은 음. 결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인 대회에서도 네. 우리 단합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당내 현안 뭐 좀 여쭤보면은 뭐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네.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좀 하셨습니까? 합의 추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은 경쟁을 통한 경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제 당이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라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민주적 정당인 만큼 이 전체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뜻에 네.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어버이 연합의 돈줄이 정경련이었다. 이런 의혹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뭐 한겨레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버이 연합에 돈을 대는 네,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경련이었다니. 네, 그 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도 놀라고 계실 겁니다. 정경련은 우리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건데요. 세월호 유족들에게 뭐 막말을 하고 그리고 친정부적이고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현장에 다 나타났거든요. 이런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거기서 뭐 욕설하고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이 소식 듣고 네. 당선인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네. 아직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네, 경실련이 저도- 오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시민 단체라면 당연히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네. 맞고 또 그에 따른 뭐 재원도 회원들의 이런 어떤 자비라든지 후원금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네. 특정 단체나 기업 단체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은 그는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단체가 정치에 개입한 셈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것은 글쎄요, 뭐 시민 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여하는 네, 20대 네. 국회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은 지금 이제 19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진상 규명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정경련 뒤에 어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네, 있다면 어딘지 이것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전현희 당선인도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주는 네, 그런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세월호 참사 문제도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가 뭐 잘못되면은 6월 말에 그냥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연장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네.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취지의 저희들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또 저는 특히나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서 가슴이 미어져서 그러게요. 아마 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마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걸
붙잡고 이제 잊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그냥 잊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불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또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예. 이런 이슈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외면했던 그런 또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의 또 지지를 많이 철회하는 그런 현상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이 세월호를 오히려 정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고 네. 그냥 진실 규명을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같이 전향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오히려 정쟁이 되지 않고 네. 순조롭게 우리 지금이라도 이제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 여당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바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한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19대 국회가 오늘부터 그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20대 국회가 열리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말 민심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정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모습 이걸 좀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야당의 불모지였던 그 여당의 텃밭이라는 강남을에서 당선된 전현희 당선인이 그 역할을 맡아서 강하게 또 여당 텃밭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이니까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힘도 좀 실릴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은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카메라 아까처럼 보시고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번에 그 24년 만에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된 지금의 소감은 이제 항상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 국민들의 그런 뜻을 새기고 또 국민들을 정말로 하늘같이 섬기는 그런 좋은 정치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마련한 강남의 야당 교두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다음에는 이러한 힘이 또 더 많은 강남의 벨트에서 더 많은 야당 정치인이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정말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고요.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